조만간 새로운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 있다. 오늘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내놓은 말입니다. 세계 곳곳이 전쟁의 화마에 휩싸인 지금 북한이 돌연 3차 대전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일단 첫 번째 의문부터 짚어볼게요. 세계 정세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데 이런 정세 속에 북한이 이 말을 던진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군사동맹이죠. 나토가 기억하시겠지만은 최근에 하나의 성명을 채택했죠. 자, 군사비를 GDP, 국내 총생산 GDP의 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면서 바로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정말 미국이 세계 재패의 야망을 드러내면서 야금야금 정말 영토 확장 같은 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특히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사 개입 마술을 뻗치려는 의도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군사 협력 같은 거 강화하려고 하는데 당치도 않다. 자, 아시아 지역에서 3차 대전 이러다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건데 아마도 최근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었을 건데 네. 이렇게 노동신문을 통해서 비판을 하면서 일단은 굉장히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자, 조한범 박사님. 그러니까 북한이 콕 집은 이 나토라는 게 결국은 서방 군사 동맹을 이야기하는 건데 얼마 전에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게 네덜란드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예요. 저 자리에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서 회의를 열었는데 아니 그런데 북한이 뭐 이렇게까지 세계 대전을 운운할 만큼 이 서방 국가 연합인 나토로부터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일단 푸틴이죠. 왜냐하면 인민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됐고 네. 북러가 밀착을 하는데 사실은 푸틴이 지금 본인은 예상 못했지만 예상됐던 상황에 직면했거든요. 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의 안보 불안을 자극했거든요. 네. 그러면 푸틴으로서 이제 악몽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 유럽이 러시아 GDP의 EU가 10배거든요. 독일만 해도 러시아 GDP의 2배거든요. 네. 지금 전쟁하는 러시아가 GDP의 6.3%를 국방비에 쓰거든요. 그 푸틴은 우리는 내리겠다 이제 국방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만일에 독일이 러시아 GDP의 2배인 독일이 5%를 올리면 러시아로는 독일 하나만 해도 10%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던 게 이제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네. 유럽 전체가 5%의 GDP를 쓰면 지금 이게 지금도 10배 가까이인데 러시아의 20배 가까이 국방비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북러 밀착으로 인민군 파병해서 재미 보고 있는데 네. 유럽이 군비 중강을 해버리면 이제 러시아가 쪼그라들거든요. 그럼 이제 김정은 자체도 네. 이제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니까 더 신경질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김정은이 러시아에 파병까지 보내면서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트럼프와 나토 때리기에 김정은도 동참을 한 겁니다. 자, 어제는요. 저렇게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다가 숨진 북한군 유해 앞에서 본인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사진까지 공개를 하고 나섰습니다. 저거를 러시아와의 공연에서 공개를 한 건데 이걸 두고 조한범 박사님, 우리 통일부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북한 희생을 좀 강조해서 이거 러시아로부터 뭔가를 좀 더 받아낼 속셈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가 보냈거든요. 안 보냈으면 안 죽었거든요. 지금 11월 상순부터 지난 12월 상순부터 전투에 참가했거든요. 네. 전사자는 그때부터 발생했어요.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700에서 1000명이 전사를 했고 2월, 3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6천 정도가 이 사상 내지 전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신이 이제 돌아오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이 공개한 게 우리 파병했어라고 공개한 건 거의 5, 6개월 지난 4월 말이거든요. 그때까지 부모들은 파병한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 전쟁은 북한 전쟁이 아니거든요. 네. 뭐 전후라고 그러지만 북한 사람들한테 소련이나 우크라이나나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같은 소련이었어요. 예. 심지어 우크라이나 비행사들은 6.25 때 참전해서 김일성 노동당이 고맙다고 감사장을 보내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기념박물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전쟁에서 지금 대규모 죽었거든요. 네. 이제 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부모들이 반발 안 하겠어요?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왜 갔지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이죠. 자기가 보내놓고 이제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이제 저런 연극까지 하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푸틴 쪽에 서서 트럼프와 나토를 때리고 또 푸틴한테는 좀 더 얻어내보겠다 이런 게 김정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종구 평론가님, 네네. 근데 나토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거를 이렇게 뭐 김정은이 비판을 하려고 해도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자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북한이 GDP 대비 군사비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세계 1위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토가 국방비 올린다고 해서 북한이 3차 대전을 운운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수치를 들으시면 결코 북한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바로 일본이 1.8%, 독일이 2.4%, 대한민국이 2.5%, 미국도 3.4%에 불과합니다. 이 네. 수치들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26.4%나 됩니다. 네. 이건 물론 2019년도 기록이긴 해요. 미 국무부가 발표한 건데요. 평균으로 봤을 때도 23.5%, 그러니까 10년간 평균이 23.5%입니다. 2위가 오만인데 오만이 11.8%에 불과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1, 2위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계 기록이. 바로 인구수 대비 군인 비율입니다. 인구수 대비 군인 비율도 아주 최상위급이에요, 북한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만 봤을 때 가장 호전적인 건 차라리 북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북한이지 북한이 이렇게 남의 뭐 나토를 이렇게 비판할 자격이 될까 하는 겁니다. 네, 북한은 이렇게 서방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김정은 본인은 주민 경제보다는 국방비에 돈을 터무니없이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아예 이르면 이번 달에 러시아에 또 6천 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합니다. 젊은 북한 군인들을 그야말로 사지로 계속 내몰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김정은의 야욕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 President Trump famously likes his friend in North Korea, and he's scheduled to go to APEC in Korea at the end of October. And you know, who knows what could happen there? One of the costs of our bombing of Iran is that we may have basically ended CVID with North Korea, lik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with North Korea. 자, 신희진 변호사, 김정은 속내가 좀 복잡할 만도 한 게 지금 사진 보여드리는 게 미국이 공습한 뒤에 지난달 29일에 포착된 이란 포르도 핵시설 모습이거든요. 이걸 보는 북한도 사실 남일이 아닐 텐데 이란 쪽에서 자 벙커버스터로 저렇게 세게 공습을 당한 뒤에 위성으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CNN이 위성기업 막사르 테크놀로지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저 공습을 받은 포르도 핵시설에 중장비를 투입해서 계속 작업하는 모습이 관측됐다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이 위성 사진을 보시면은 저 공습으로 손상된 포르도 연력 농축 시설에 네. 한 기구와 구멍 주변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이렇게 관측이 되는 겁니다. 이 굴착기가 지하시설 위쪽 능선에 있는 북측 환기구 옆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 주변에 배치되어 있고 크레인이 환기구 입구에서 작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이제 피해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카메라를 먼저 아래로 내려보낸 뒤에 네.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피해 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빅터차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워싱턴 조야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북한이 저렇게 트럼프의 이란 공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도 좀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마 트럼프와의 협상장에 나올 거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북한 무기가 넘어가는 걸 막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한 10월쯤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이걸 계기로 판문점 회동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북한이 좀 겁은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 같으면 입에 좀 거품을 물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란에 대한 지지도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비난도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외무성 대변인이 성명도 없었고 그 김여정도 안 나왔습니다. 국방성, 외무성 대변인 다 안 나왔어요. 네.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하고 대담하는 형식으로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보면
조금 경계하는 것 같다. 두 번째, 지금 2019년 6월에 판문점 저 사진이죠, 저 장면이죠. 네. 한번 전격적인 회동이 있었죠. 그랬죠. 저걸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기는 쉽지가 않죠. 거기다가 지금 북한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취급하거든요, 투명인간. 네. 그러면 판문점을 활용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오히려 9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반경제 포럼이 열리고 여기 푸틴이 오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 휴전을 지금 주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휴전하면 러시아와 관계 개선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이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데가 블라디보스톡이거든요. 간 적도 있고. 네. 그럼 푸틴의 주선하에 트럼프,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나는 그림이 더 가능성이 높죠. 이 판문점보다는, 에이펙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고 있고 김정은도 상황 정리, 조정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만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판문점보다는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트럼프가 뭐 하반기에 북한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더 출렁일 것 같습니다.